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3전은 이제 끝났다 라고 말했을 때 49,900원부터 53,000원이 될 때까지 삼성전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때는 3전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나 많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삼성전자를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삼성전자,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4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DS 부문, DX 부문, SDC 부문, 하만인데 DS 부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하는 사업부고 DX,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하는 사업부가 있고 SDC, OLED랑 디스플레이 패널 하는 사업부, 그리고 하만, 오디오 시스템과 자동차 전장하는 곳인데 삼전이 인수를 했죠. 이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부는 DS, 반도체와 우리가 잘 아는 가전, 스마트폰 하는 DX 부문이 핵심 사업부입니다. 그동안 하락의 이유는 DS 부문에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2019년에 HBM 부서를 축소한 것이 현재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동안은 사업 부진의 영향을 주가에 다 반영했다고 49,900원일 때도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 일가의 주담대 이슈, 홍라이 여사 그리고 이부진 대표, 이서연 대표의 주담대로 인한 마진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부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고자산 문제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빨리 반영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하방 경직성은 있었지만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부재한 것 아니냐 라는 이런 내용의 의견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에이직 시장, 맞춤형 칩 시장의 성장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직접 발열 문제가 개선된 HBM3E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들고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본사로 직접 찾아가서 젠슨왕 대표와 미팅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회장이 찾아갈 정도면 5세대 납품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된 단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3,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현재까지 보유하지 못한 분들의 관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직전 최고점부터 추세를 쭉 연결한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직 완벽하게 하락의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약세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거래 대금과 시간 흐름에 따른 가장 강한 매물대인데요. 지금 현재는 급진적으로 낮아졌죠. 자, 현재 보시면 이 매물대를 돌파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완벽한 선택을 하지는 못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약세 국면은 충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2월 19일 갭상승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조정받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저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조정받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할 기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세계 최초로 CXL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수많은 CXL 관련주 중에 얼마 안 되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네오셈이라는 기업입니다. 기존 CPU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한정적이었지만 이 CXL을 통해서 여러 개의 메모리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XL이 넥스트 HBM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 방식은 데이터 전송 지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고 효율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슈퍼컴퓨터나 AI 모델 훈련, 머신러닝 응용 분야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하고 연산 속도를 높이고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이 CX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인텔, AMD,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다 CXL을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이 네오셈이 CXL 메모리를 검사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CXL 1.0과 2.0 버전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24년부터는 삼성전자의 CXL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25년에는 CXL 3.1 버전 검사 장비를 개발 중에 있고 올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냐겠죠. 네오셈은 CXL 메모리 시장에서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CXL 시장이 작년부터 성장을 시작했는데 28년까지 약 150억 달러, 하나로 한 20조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오셈은 이 시장에서 당분간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되겠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 CXL 검사 장비 외에도 SSD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모니터링 버닝 테스터라고 하는 MBT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SSD 검사 장비는 마이크론에 납품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이력도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SD 검사 장비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 도시바, 화웨이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SSD 검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네오셈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MBT라고 하는 모니터링 버닝 테스터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BX 버닝 테스터까지 개발을 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엄청난 기업인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뛰어난 건지 아직 인식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CXL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네오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사들은 아직 데모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CXL 3.1 검사 장비가 개발 완료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과 AMD 등에도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이고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SSD 검사 장비는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CXL 검사 장비는 경쟁사가 아예 없는 독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자, 충분히 21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24년에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죠. 그런데 25년 컨센서스는 24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CXL과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생긴다면 당연히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강세 국면, 약세 국면을 계속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난 뒤에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의 가격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25년, 26년에 성장 모멘텀이 있는 이런 미드캡, 스몰캡 종목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도 엄청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운영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